있는데 어떻게 하지? 지금 얼마나 탔죠? 이 차를 산지? 한 지금 산지는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 안 됐죠. 아, 일주일 안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시간은 좀 적지만 좀 장점이나 단점 좀 있을까요? 지금 이 차를 보면 누적 키로수가 590km 정도 되는데 고속 주행을 한 300km, 350km 정도 하고 나머지 이제 출퇴근 시내 주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운전한 소감을 이제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 차는 2.5 터보 가솔린 차인데 힘이 부족하진 않아요. 강하진 않지만 부족하진 않다. 넘치는 건 잘 모르겠는데 부족하진 않아요. 네네. 그리고 힘 면에서는 오르막길도 잘 올라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차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첫 차가 아반떼였고 아반떼 HD였고 두 번째 차가 콜로라도 트럭이었는데 이제 이게 세 번째 차예요. 근데 현대차 그 특유의 부드러움이 있어요. 이 차는 현대차가 대부분 좀 부드러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와이프 차도 많이 타봤는데 기아차 프라이드, 모닝, 레이, 로체 이런 것도 다 타봤는데 기아차는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약간 딱딱한 면이 있다고 느껴졌는데, 운전하는 부분에서입니까? 운전하는 부분에서? 운행 부분에서 어떤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도 좀 스무스하다. 툭 떨어지는데, 현대차는 아반떼 HD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약간 부드러워요. 뭐든지 서스펜스가 좋다. 요철 넘을 때도.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좋다. 단점. 아니, 장점이 더 있어요. 오, 그래요? 네, 더 장점이 말해보세요. 이제 넓은 공간. 공간 매우 넓죠? 넓다. 네, 넓죠. 산타페도 넓죠. 넓어요, 확실히. 이게 차박하시는 분들은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뒤에가 좀 넓다 보니 트렁크를 열고 좀 앉거나 그러기가 좀 편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충분히. 접으면은 네. 2열 접고 제가 누워도 다리가 남아요. 오, 다리가 길어요. 그것은 당신 다리가 짧은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편의 장치 부분에서 이제 주행하면서 시트에서 안마라든지 안마가 돼요. 허리도 한 번씩 밀어주고 엉덩이도 밑에서 위로 한 번씩 올려주고 네. 그런 안마 기능, 뭐 옵션에 넣었지만 그런 부분 되게 만족합니다. 안마 기능도 자주 써? 자주 써요. 그래. 장거리 갈 때. 장거리 땐 잘 안 쓰고 장거리 때만 네. 쓰고. 그리고 이제 뭐 장점이라면 디자인을 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면하고 옆면 디자인이 되게 전 마음에 들더라고요. 앞면이랑 옆면 마음에 듭니다. 뒷면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뒷면은 근데 단점이죠. 뒷면 디자인은 매우 단점. 아직도 좀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단점 말할 차례입니까?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어요? 제가 또 장점이 많네요, 생각보다. 준비해왔습니다. 네. 장점이 뭐죠? 이게 뭐냐면은 2.5리터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연비가 상당합니다. 연비 좋죠. 네. 예전에 아반떼 탈 때, HD 탈 때 그때 1.6이었는데 그때 아반떼 연비랑 비슷해요. 이 차 자체가. 아반떼도 그때 고속 주행하면 한 15km, 16km 나왔고 이 차도 한 14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계기판을 보면은 연비가 11.4가 찍혀 있네요. 보면은 이거는 이제 아까 시동 걸고 출발 시내 주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적 연비는 11.6. 11.6. 자, 11.6 나옵니다. 11.6km.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요. 되게. 네네. 2.5 치고는 훌륭하다. 훌륭하다. 자, 그럼 이젠 단점. 단점은 이제 이 자체 편의 사양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있는데 차로 유지 보조 장치. 이게 가면서 차선을 차가 인식해가지고 차로를 따라가요. 차선에 벗어나지 않고. 그렇죠. 매우 좋은 기능이죠. 저는 매우 칭찬합니다. 그렇지만 고속도로 갈 때 옆에 화물차가 있다. 그럼 화물차를 좀 피해서 이렇게 가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지 않습니까? 무서우니까. 근데 이 차는 네. 옆에 화물차가 가도 그대로 갑니다. 옆에 화물차가 있든 없든 내 차로만 따라가요. 네네. 그렇죠. 사람이면 약간 왼쪽으로 붙어서 간다든지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무섭더라고요. 약간 무섭습니다. 전방만 인식을 하니까 네. 내 차로만 인식하니까 네. 옆에 화물차가 있으면은 약간 쫄린다. 왼쪽으로 틀어서 갈 네. 수도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뭐 기술적으로 어렵겠죠? 그렇죠. 왼쪽으로 하면 아무래도 차선에 좀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 좀 부분이 좀 아쉽다. 위험하죠. 기술적으로 어차피 어려운 부분이지만 조금 아쉬웠다. 그럼 대한민국의 도로를 좀 넓혀야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결론은 그건가요? 좁습니다, 솔직히. 뭐 있냐? 또 있나요, 단점이? 이제 괜찮습니다. 단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편집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자, 단점 또 하나 있나요? 단점이 이제 테일게이트. 네? 테일게이트 뒤에 네, 뒷문 네, 네. 트렁크 문이 아, 열릴 때 좀 뒤로 범위를 많이 찾아내는군요. 뒤에 공간이 있어야 아, 저 열리는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공간이 없으면 네. 못 열어요. 열다가 아무래도 경사각이 산타페는 없다 보니까 다른 것은 앞으로 좀 대각선으로 기울다 보니까 문이 열려도 좀 공간이 좀 덜 차지하는데 산타페는 아무래도 뒷면 경사각이 거의 90도에 거의 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많이 그렇죠. 공간을 잡아먹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힌지가 소렌토는 약간 앞에 있고 그렇죠, 그렇죠. 산타페는 맨 뒤에 딱 있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각도가 더 커서 네네.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그 디스커버리 네네. 이런 차들처럼 네네네. 이렇게 양쪽으로 딱 해서 네. 반절로 나눠져서 한쪽은 이렇게 열리고 한쪽은 이렇게 열렸으면은 그런 걸 채택했으면 얼마 그럼 자 힌지를 천장에다 달아가지고 좀 천장에서 하면은 자리를 안 먹을 텐데요.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 예예. 그렇다. 됐습니다. 예. 이제 단점은 끝인가요 이제? 단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네. 네. 이제 7인승 차들이 뭐다 그렇겠지만 이 차는 7인승인데 불편한 좌석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아무래도 어딜까요? 뒤에 가운데겠죠? 뒤에 가운데. 아시네. 예. 2열 가운데 좌석이 항상 그렇죠. 불편합니다. 예. 뒤에 가운데가 불편합니다 언제나. 제가 산타페 맥스 크루즈 이제 차를 타봤는데 가운데 열을 타고 부산까지 전주에서 부산까지 한번 가봤는데 네네. 매우 불편했어요. 그것은 그냥 거리가 멀어서 그냥 몸이 좀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가운데 타보셨나요? 타고 저 옛날에 타보셨나요? 아니, 부산까지. 근데 이 차도 가운데 제가 타봤는데 네네. 그 맥스 크루즈 가운데 열보다 높이가 더 올라와 있어요. 더 올라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힘들 것 같다. 가운데 타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근데 보통 뭐 다 모든 일반 차들이 전부 다 저 2열 가운데석이 불편하긴 합니다. 그렇죠. 이거 가운데가 이거 매우 불편하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5명을 타겠거냐고 설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가솔린을 선택하게 된 이제 이유가 네네. 하이브리드도 시승해봤지만 네네. 하이브리드는 이제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회생제동 기능이 있습니다. 네. 회생제동. 그게 단점입니까? 어떻게 보면 회생제동이 뭐냐면은 가다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모터를 반대로 굴리나? 모터에 차에 이제 부하가 걸리면서 배터리를 이제 충전하는 방식인데 그때 네네. 차가 부하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거의 브레이크를 잡는 듯한 한 중간 이상으로 잡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질감이 약간 있어요. 이질감이 싫었다. 네, 그게 전 좀 걸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솔린을 선택했는데 뭐 힘도 괜찮고 매우 만족합니다. 네. 됐나? 좀 쉬었다. 야. 네. 너무 방송이다 우리. 네, 잘 알겠습니다.